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원룸, 다가구 등 우리가 이제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빌라 같은 경우는 그건 예외고요. 원룸, 다가구 등 왜 전세자금 대출이 왜 안 나오는 거지? 왜 중개업소만 전화하면 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까?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매일 전화 오고요. 그리고 물어봅니다.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면 집을 구할 때 편하실 겁니다. 자, 원룸 다가구 왜 전세자금 대출이 잘 안 나올까?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. 제일 까다로운 게 LH고요. 그 다음에 버팀목, 중기청, 청년자금 되게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. 이거는 개인 신용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. 요 대출이요. 그러니까 대출이 제일 힘든 게 LH입니다. 요거는 되게 많이 까다로워요. 이게 나올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집은 정말 안전한 거고요. 이거 나와도,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안 나와도 그 집은 무조건 안전한 겁니다.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. 근데 그게 잘 안 나와요.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이거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. 개인 신용도에 나오는 겁니다. 계약서만 보고 그냥 줘요. 그러니까 일반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그냥 내 현금으로 집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LH하고 왜 버팀목, 중기청, 청년자금 대출이 잘 안 나오냐? 거기서 이제 조건을 보면요. 여기서는 건축법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지 나옵니다. 건축법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대출이 나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. 왜 그러죠? 왜 내가 들어와서 주택인데 왜 주택이 아니죠? 라고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룸을 질 때, 다중주택으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에요. 원룸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이라 해가지고, 원래는 이제 진짜 법으로 따지면 그 집 방 안에서 싱크대도 없어야 되고요.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. 옛날 하숙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진짜 완전 원리 원칙으로 따진다고 하면은.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중공을 떨어뜨리고 싱크대를 넣고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만든 거예요. 도시가스 다 들어가고요.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인터넷 수도 요금 보통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. 만약 들으신 분들은. 수도가 왜 포함되어 있냐? 그거를 그렇게 되면 안 나오니까 수도를 전체를 하나를 뽑는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다시 중공 떨어뜨리고 다시 한 집마다 넣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수도요금을 같이 받는 겁니다. 주택이 안 돼 있고 왜 근린생활시설이나 고시원이나 되게 많습니다. 교육연구시설, 목욕탕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고시원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.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건데요.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으로 많이 때려짓기 시작했어요. 도시형 생활주택 그랬고요. 거기다가 한번 파트를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주차장이 거기 완전히 힘들게 됐는지 거기다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좀 많은 자료를 찾아내다 보니까 부족하면 또 그것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.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주차장을 덜 뽑아야 되잖아요. 그래야지 이 사람한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. 그래서 주택을 안 짓고 이런 편법으로 짓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안 된다고 그 집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. 전입하고 확정일단 다 받을 수가 있어요. 이런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임대인과 구청과의 관계지 살고 있는 임차인이 문제가 아니에요. 단 이거를 다 알아버렸으면은 세입자가 거기 밥도 못 해먹게 다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집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. 살고 있는 건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. 나중에 본인한테도 힘들게 되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건축법상 용도가 그걸로 돼 있다 보니까 LH나 버팀목이나 이 모든 나라에서 하는 싼 이자는 주택으로 무조건 돼 있어야지만 나옵니다.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아니라고 했죠. 본인에 나오는 거니까요.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? 그러면 제가 건축물 대장을 몇 개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보십시오. 일반 건축물인데 이건 필요 없고요. 지분만 뺐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
부동산 정보 광장이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볼 수 있는 거예요. 뭐 정부 24시, 민원 24시 뽑는 거 있거든요. 그런 동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으니까 만약 건축물 대행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기서 들어보시면 되고요. 자, 보십시오. 여기서 주 용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.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에요. 다중주택. 다중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원룸입니다. 근데 제가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전국에 10%도 안 돼요. 95%가 다 불법입니다. 쉽게 말해서. 그렇게 되려면 다 다세대로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원룸을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럼 본인들이 힘들어합니다. 다 오피스텔로 들어가야 돼. 엄청 비싼 오피스텔로. 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. 이렇게 돼 있으면 나옵니다. LH나 LH나 그부터. 근데 이렇게 보시면 내가 들어간 층이 다중주택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럼 나옵니다. 이런 데는. 근데 LH는 왜 힘드냐면요. 들어간 세대 중에서 보증금이 좀 높잖아요. 그 융자나 부분 봐가지고 좀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나옵니다. 근데 그 외에 중소업에 이런 거 나와요. 그 정도 리스크가 아닌데도 LH는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. 이렇게 돼야지만이 나옵니다. 이제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건 이제 집합 건축 똑같습니다. 일단 보시면 주 용도가 다세대 주택하고 밑에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가 있어요. 자, 제가 여기 밑에는 다 다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. 이제 좀 잘렸습니다. 지하도 원룸이에요. 근데 창고 시설로 되어 있어요. 1층도 원룸인데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. 여기는 나와요. 제가 아까와 비교해 설명드리려는 거예요. 여기 전체는 주 용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되게 여러 가지 돼 있잖아요. 그 층에 따라서 틀립니다. 층이 근린생활 시설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나옵니다. 다세대 주택은 나와요. 웃기죠? 이걸 봐야 돼요. 그 집 들어갈 때 그 호실을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부동산에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주 용도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임대인이 거절하면 안 합니다. 임대인이 그런 사람 안 받아야 하면 전세자금 대출하는 사람 안 받아야 하면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주인 마음이니까요. 주인이 된다는 상황 전자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. 다른 거 하나 볼게요. 보시면 아까 말씀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. 전체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본인이 들어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단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. 이렇게 되면은 그 LH나 뭐 중소기업, 우리말 요즘 하도 이제 말을 잘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중기청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. 아예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. 안 되는,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, 한 100가구 치면 5가구 될까 말까예요. 그래서 어렵다, 찾기가. 근데 또 이런 거 찾으신 분들이 잘 몰라서 보니까 너무 좋은 집들만 찾아요. 없어요, 찾다 보면. 엄청 발품을 봐야 되고, 한 지역만 보시면 안 돼요. 완전히 서울 웬만한 넓은 바운드리를 생각하고 찾으셔야 됩니다. 한 지역을 원하신다면 거의 없다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나오면 바로 나가요. 찾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. 자,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나옵니다. 자, 보시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면 대출이 안 나와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. 일반 대출은 나오는데 이게 건축 임대업자의 편법이에요. 아까 말씀대로 이 주차장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야지 들어가는 비용도 좀 덜 할 거고 월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세대도 좀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됩니다.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힘들어요. 주차도 넣어야 됩니다. 법이 바뀌었습니다. 이 옛날에 비일비재 했습니다.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시작해가지고 엄청 비일비재. 저는 그때 한참 이거를 시작했던 사람이라 원룸을 저는 그때 다 봐왔습니다. 전국 원룸의 90% 이상이 불법입니다. 아까 95%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거는 임대인과 주소지 관할 구청의 관계의 문제지 본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. 본인은 들어가서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하나 본인이 들어가셨어요. 근데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일단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또 얘기가 깊어지니까 본인은 상관이 없습니다.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건축물이나 고시원 들어가도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전혀 사는데 지장 없고요.
나중에 뭐 법으로 똑같이 우리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원룸을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되냐 안 돼, 왜 안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.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알아볼 때 한 지역을 조금만 좁게 보지 말고요. 넓게 보던가 꼭 그 지역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거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나올 때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. 다른 사람이 빨리 체감합니다. 오늘 그 궁금한 점이나 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